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죠. 데이터가 아무리 많이 쌓여도 활용할 수 없다면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데이터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데이터화해야 합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기업의 데이터 활용 수준은 데이터 카탈로그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알려주는 내용 이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걸음은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드는 것입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는 어떤 데이터를 담고 있어야 할까요? 마스터 데이터와 데이터 카탈로그는 다른 것일까요?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카탈로그는 같은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볼까요? 고객은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과 출금 등의 거래 행위를 하는데요. 거래가 일어나면 많은 데이터가 발생됩니다. 예제에서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부 데이터만 뽑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제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잭션 데이터는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데이터입니다. 예제에는 4명의 고객이 6건의 거래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거래 데이터는 거래 건별로 발생하는데요. 거래 데이터는 발생한 거래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스터 데이터는 기업의 비즈니스 수행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입니다. 마스터 데이터는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거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예제에서 마스터 데이터는 고객, 상품, 계좌, 채널 등입니다. 마스터 데이터는 비즈니스의 일관성을 보장하도록 모든 조직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퍼런스 데이터는 데이터 분류를 위한 데이터입니다. 레퍼런스 데이터는 코드 형태로 표현되는데요. 전사적으로 코드는 하나로 관리되어야 하며 하나의 코드에는 하나의 값이 할당되어야 합니다. 예제에서는 거래 코드와 국가 코드 등이 해당됩니다. 레퍼런스 데이터는 데이터 분류가 겹치지 않으면서 경우의 수를 모두 표현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 오브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거래 데이터에서 발생한 데이터 값들을 동일한 타입으로 정의합니다. 예제에서 김철수, 이미경, 이정열 등은 데이터 값이고 고객은 메타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메타데이터가 등장한 초기에는 주로 IT 관점에서 메타데이터를 정의했습니다. 초기의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관리했고 IT 개발자들이 주요 사용했지만 기업이 다루는 데이터의 범위가 확대되고 데이터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메타데이터의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의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흐름 관점의 메타데이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메타데이터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데이터를 정의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비즈니스 글로서리라고도 부르는데요. 비즈니스 글로서리는 조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동일한 명칭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예제에서 고객의 정의는 계좌를 개설한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비즈니스 메타데이터에는 데이터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표현합니다. 예제에서 고객 데이터의 오너는 CCO이고 데이터 관리 책임은 영업팀이라는 뜻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메타데이터에는 데이터 규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자금 세탁 방지 등 데이터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이에 해당됩니다. 테크니컬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습니다. 데이터는 논리 모델링과 물리 설계의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됩니다. 논리 모델링은 엔티티 관계 모델링을 주로 사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물리 설계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물리적 저장 장치의 보관 및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테크니컬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주로 관리하며 IT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변경할 때 참조합니다. 테크니컬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모습과 일치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세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가 생성되고 변형되는 흐름에 대한 내용을 담습니다. 프로세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 리니지라고도 부르는데요. 기업 내부에서 하나의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로 이동되거나 변형됩니다. 예제에서 거래 데이터는 영업 실적으로 집계되기도 하고 고객 등급을 산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영업 실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적 집계의 원천 데이터가 무엇인지 어떤 가공 과정을 거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프로세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 사용자가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 방법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는 비즈니스 메타데이터, 테크니컬 메타데이터, 프로세스 메타데이터 등을 포함하는데요.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3가지 종류의 메타데이터가 모두 필요합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는 완전히 생소한 개념은 아닙니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서 도입된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거래에서 발생한 구조적 데이터로 한정되었습니다. 테크니컬 메타데이터를 주로 관리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할 때 사용한 매핑 테이블은 운영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 웨어하우스로의 데이터 흐름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매핑 테이블의 범위를 전체 데이터 흐름으로 확장하면 프로세스 메타데이터가 됩니다. 데이터 딕셔너리의 비즈니스 관점에서 데이터 용어 정의를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데이터 오너십과 스튜어드십 등 데이터 거버넌스 요소와 개인정보 보호 등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요소를 추가하면 데이터 딕셔너리는 비즈니스 메타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박스에 담겨있는 물건과 같습니다. 박스를 열어보기 전에는 박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겠죠? 쌓여있는 모든 박스를 열어봐야 한다면 원하는 물건을 사실상 찾을 수 없습니다. 박스에 라벨을 붙여두면 포장된 상태에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는 데이터에 라벨을 붙여서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 라벨에는 비즈니스와 IT 관점의 정보와 원산지 및 유통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이 있을 경우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